프리미어리그 종료를 40일 남겨둔 상황에서 막바지에 연이어 예상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축구적으로 볼 때는 역대급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시청할 때 가장 관심사는 리그 우승, 유럽대항전 출전권, 그리고 강등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타이틀 모두 예측 불가가 되면서 흥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챔스에 나갈 수 있느냐,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 있느냐, 혹 처참한 성적으로 7위까지 추락하느냐, 모릅니다. 냉정하게 지금 상황이라면 토트넘의 일정상 6경기 중에 강팀을 4팀이나 상대해야 합니다.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첼시, 이 4팀을 다 이긴다고요? 답답합니다. 4팀을 모두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4팀에게 모두 패배할 확률이 높을까요? 냉정하게 굳이 확률이라면 패배할 확률이 더 높다 봐야겠죠. 먼저 맨시티, 아스날은 홈경기인데 이미 토트넘의 전술이 다 읽혀진 거 티가 났고, 맨시티는 이미 FA컵을 통해서 토트넘 홈경기장에서 승리를 거둔 상황입니다. 징크스도 깨버린 상황. 아스날은 뮌헨과의 경기를 보더라도 결정력 문제 외에는 토트넘을 압살시킬 수 있는 중원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안필드 원정 경기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리버풀이 2연속 안필드 패배를 당하면서 희망을 주었지만, 리버풀이 아탈란타를 4골 차로 승리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리그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대승을 기원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관문, 첼시전이 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원정 경기되다가 하필 강팀과의 경기 사이에 주중 경기까지 끼워버렸습니다. 이러려고 컵 대회 다 탈락한 건 아닌데 갈수록 빅클럽들이 더 부러워집니다.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론이 불거지면서 아슬아슬한 상태였지만 카라바오컵 준우승에 FA컵도 4강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첼시는 맨시티와 주말에 FA컵 빅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하필 첼시가 좀 더 유리한 곳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8강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치른 후에 주말 경기를 하고, 첼시는 맨시티보다 휴식이 훨씬 깁니다. 그럼 실력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거의 동전 뒤집기에 가깝습니다. 이미 첼시는 맨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4대4 올 시즌 리그 최다골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첼시의 저력도 한몫했죠. 체력도 좋아지고 팀도 점점 견고해지다 보니까 이번 리그 경기에서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에버튼은 현재 규칙 위반으로 승점이 깎이면서 순위는 강등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실점이 토트넘보다 메뉴보다 적은 실점을 하는 팀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래도 수비에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강팀을 잡아내기도 하는 팀인데, 이번 32라운드에서 첼시가 에버튼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전반 9분에 에버튼의 득점 찬스를 놓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골대 앞에 완벽한 크로스까지 왔는데 그걸 허벅지로 차버리는 바람에 1m 앞에서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전반 12분부터 골이 터집니다. 득점 순위 3위, 16골로 이미 손흥민의 기록을 앞서버린 핵심 공격수 팔머가 중앙에서 에버튼 선수를 제끼고 여유롭게 정확하게 가볍게 슈팅한 것이 골대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픽포드 골키퍼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팔머가 홈에서 7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첼시 레전드 램파드, 드록바도 해내지 못한 기록인데, 팔머는 스트라이커 활용 때보다도 포체티노가 세컨톱으로 쓰니까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 21살 선수입니다. 팔머는 6분 후에 18분에도 득점을 하게 되는데, 박스한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세컨볼을 달려 들어와서 헤딩으로 밀어넣으면서 멀티골을 넣었고, 에버턴도 급하게 마찬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해보려 했지만 한 끗 차이로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28분에 에버튼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골키퍼 픽포드가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를 팔머에게 해버렸고, 팔머는 여유있는 롱킥으로 골키퍼 없는 골문에 집어넣으면서 30분도 안 돼서 헬트트릭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와, 부럽다! 순식간에 혼란 턱 밑까지 쫓아온 19호 골이었습니다. 이게 아직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골이 더 나올지 알 수도 없었는데, 전반에 스트라이커 잭슨까지 골을 넣으면서 전반에만 4대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첼시의 승리 확률 99.9%가 되는 거죠. 분명
에버튼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롱당한 B클럽 첼시가 잠에서 깨어난 듯한 분위기입니다. 후반전 23분에 기어이 팔머는 득점 공동 선두까지 올라버립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되었고 완전 몰아주기. 팔머는 페널티킥 골만 9골입니다. 득점왕 되기 쉽지 않습니까? 첼시 같은 팀도 신의 선수 21살 선수에게 이렇게 몰아줍니다. 물론 경기 중에 코미디 상황이 있었습니다. 3명이서 서로 페널티킥 차겠다고 같은 팀끼리 싸움이 난 것입니다. 페널티킥 1순위는 팔모고 페널티킥이 부러진 순간은 마두에케가 얻어냈고 스트라이커는 잭슨이었습니다. 먼저는 잭슨과 마두에케가 싸웠는데 마두에케가 볼을 뺏어서 팔모 주려고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잭슨 입장에서는 이미 헤드트릭 했으니 본인이 차겠다는 입장이고 마두에케는 지가 얻어냈으니까 지가 차겠다고 한 거고 팔머는 본인이 1순위니까 본인이 차겠다고 한 거죠. 3명 다 명분이 있었다 보니 양보를 전혀 안 했고 급기야 갤러거가 정리를 해주면서 본래 규칙대로 팔머가 차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손흥민은 꼭 양보를 하던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첼시 선수들이 거품이라고 했지 선수들 레벨이 형편없다는 아니거든요. 지금 자원만으로도 토트넘과 레벨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첼시는 여유롭게 유망주를 투입했는데 90분에 길크리스트라는 선수까지 골을 넣으면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상황인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결승전에서 역전골 넣은 듯이 기뻐하는데 당연히 유망주가 이 빅경기에서 골을 넣었으니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겠죠. 첼시는 순식간에 득점왕이 가능한 선수를 보유하게 된 것이고 순위도 보니까 유로파리그 4전권에 있습니다. 우선 상대할 팀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스날, 아스톤빌라, 웨스트햄, 브라이튼 그리고 토트넘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세라면 첼시를 만만히 볼 팀은 전혀 없죠. 6위 뉴캐슬과 승점 3점 차이인데 만약 첼시가 최종 순위로 유로파리그를 가게 되고 토트넘도 챔스에 실패하게 된다면 실컷 3월까지 첼시는 안중에도 없는 팀으로 봤다가 최종적으로는 역시 첼시에게도 안 되는 팀으로만 인정되는 격이 되죠. 토트넘이 무너졌던 첫 순간이 바로 첼시전이었습니다. 부상자 속출과 대패를 당했던 경기였죠. 첼시가 밀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토트넘은 더 숨이 막힙니다. 다음 시즌 선수 보강을 하지 않으면 더 빡센 순위 싸움이 될 테니까요. 토트넘은 그나마 맨유와 첼시가 허덕이고 있어서 챔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그렇죠. 분위기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토트넘은 챔스 진출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우승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젠 챔스 기적을 바라야 합니다. 첼시 대승을 거둔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생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 인터뷰 때 알리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어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인터뷰 중에 알리를 의식하면서 인사를 했고 정말 대단한 선수다, 맙소사, 만나서 정말 반갑다 하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알리와 포체티노 만남 때문에 훈훈해지기도 했죠. 팬들도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라면서 감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을 맡았을 때 알리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게 바로 포체티노 감독이었으니까요. 알리는 당시에 1000억 이상의 가치였던 선수였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에서도 주전급이었죠. 놀라운 건 알리는 지금도 20대라는 것입니다. 20대에 한창 뛸 선수가 스카이 스포츠 패널로 출연한 게 더 이상한 일인데 이건 하필 알리가 폼이 안 올라온 것도 있지만 에버튼이 알리를 출전시키면 시킬수록 200억 가까이를 토트넘에 뱉어내야 하다 보니까 실리를 따지고 있어서 알리는 편히 재활만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에버튼과 계약 만료인데 11경기를 출전했다 보니까 9경기만 더 출전하면 이적료를 토트넘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알리는 곧 자유의 몸이 되긴 하는데 사실 재기를 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자, 토트넘 입장에서는 남의 불행이 행복인 찌질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영국 매체들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손흥민을 본래 윙어로 되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첼시는 한 선수에게 몰아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승리한다는 공식이 있는데 왜 손흥민이 잘하는 것보다 토트넘의 구멍들을 메꾸는 데 활용하는지 엔지 감독도 각성하길 바랍니다. 우선
다음 경기부터는 임팩트 없는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손흥민이 잘하는 왼쪽에서 휘젓는 모습 기대해 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